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콘뷰. 안녕, 난 이브야. 안녕, 나는 루시야. 오늘 우리는 JTBC 드라마 가족 멜로에 대해서 리뷰해 보려고 해. 1화부터 6화까지 보고 리뷰한다는 점 꼭 참고해줘. 콘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참고 부탁해. 먼저 30초 줄거리 소개. 11년 전에 내다버린 아빠가 우리 집 건물주로 컴백하며 벌어지는 피 튀기는 패밀리 멜로. 하는 사업마다 말아먹을 정도로 무책임한 가장이었던 지진희.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가족 빌라의 건물주로 돌아왔는데 변무진의 아내 김지수와 딸 손나은은 당장 가족 빌라를 떠나서 집을 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고 가족 빌라에 화재가 나면서 전 건물주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 키워드 볼까 말까. 루시는 어떻게 봤어? 나는 초반 1화부터 3화까지 봤을 때는 에이? 이게 뭐야? 싶었거든? 근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감동도 있고 나름 재미도 있어서 나는 킬링타임용으로 추천해. 그래서 시간을 내서 꼭 봐야 한다 이런 추천작은 아니지만 시간이 있으면 봐도 좋고 그리고 워낙 대세였던 아이돌 2명이 나오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 이분은 어땠어? 나는 안 본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가족으로 만나 완전한 사랑을 꿈꾼다는 발상은 좋았어. 하지만 연출이 유치하고 재미가 없었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손나은 연기가 좀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 하지만 넷플릭스 주간 비영어권 프로그램 순위에 따르면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총 970만 시간의 시청 시간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해. 내가 아직 이 드라마의 매력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해. 계속해서 시청하면서 매력을 찾아보려고. 그러면 이번에는 인물 분석을 해볼게. 루시는 어떤 인물을 선택했어? 나는 지진이 배우를 선택했어. 왜냐면 우리 아빠가 사회인 야구를 하는데 지진이 배우랑 같이 야구를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TV에서 많이 봤던 배우랑 같이 했다는 게 신기했고 그냥 잘생겼다고 칭찬을 많이 해서 선택하게 됐어. 참 단순하지? 그러면 지진이의 주요 필모그래피에 대해서 소개해 줄래? 지진이 배우의 필모그래피는 정말 다양한 작품을 찍었어. 대장금, 동의, 또 넷플릭스 시리즈 DP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사극부터 스릴러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를 선보였어. 그리고 극 중에서 지진이 배우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극 중에서 지진이 배우의 캐릭터가 나는 반전의 반전이라고 생각해. 하는 말과 행동마다 항상 반전이 있었어. 그래서 웃음을 자아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 예를 들면 최근 6화에서 팔의 문신으로 우리가 짐작해봤을 때 왠지 태국에 건너가서 조폭 생활을 했을 것 같았는데 반전으로 하이힐을 신고 판매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런 게 반전의 반전이자 웃음 포인트였다고 생각해. 이분은 어떤 배우를 조사했어? 나는 손나은을 선택했어. 이유는 극중 인물 행동이 인상 깊어서. 손나은은 한국의 배우이자 가수야. 1994년생이고 서울 공연예술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 예술대학을 졸업했어. 걸그룹 에이핑크의 멤버였고 201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활동했어. 손나은의 필모그래피 가운데 대표작이라고 한다면 대행사와 인간실격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 인간실격에서는 조연이었지만 9년차 아이돌 연습생에서 막 일반인이 된 민정 역할을 맡았었어. 보통의 삶으로 쉽사리 끼어들지 못해 위태로운 청춘을 맛깔나게 잘 연기했다는 평가를 받았어. 또 JTBC 대행사에서는 미워할 수 없는 영앤리치 앤 뷰티 재벌 3세 연기를 보여줘서 화제를 모았어. 손나은은 다양한 장르에서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
그러면 손나은의 극 중에서 캐릭터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줘. 나는 손나은이 잠 못 자고 일하다가 쓰러지는 장면이 있었잖아. 그 장면이랑 엘리베이터에 탈 때마다 업무나 또 사적인 통화로 정신이 없어서 이 층수를 못 누르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어. 항상 민호가 대신 눌러주잖아. K 장녀이자 철없는 남동생의 용돈까지 챙겨주는 이 철든 누나. 안쓰러우면서도 대단했어. 세 번째 키워드 시사인 이슈 토크로 넘어가 볼게. 극 중에서 김지수의 가족이 집을 옮겨야 하는 여부로 전전긍긍하며 전세 사는 주인공 가족이 이 드라마의 핵심 주제인데, 내가 그럼 전세의 정의와 우리나라 전세 가구 비율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 전세는 한국에서 매우 독특한 주거 형태로 보증금을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집을 임대하는 방식이야. 전세금은 계약 종료 시 돌려받을 수 있고 월세를 내지 않아도 돼서 한동안 인기가 많았다고 해.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전세 가구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 2024년 8월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약 16%만이 전세를 선택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은 전세금 상승과 함께 월세로의 전환이 늘고 있다는 점이야. 특히 최근 금리 인상이 전세 대출의 이자 부담을 높이기도 했고,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야. 전세가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장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전세를 찾는 가구가 줄어드는 모습이야. 나는 전세 계약 연장 시에 세입자 권리와 챙겨야 할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 극 중에서 김지수 가족이 전세 계약 연장하려고 했잖아. 2024년 8월 기준으로 이야기해줄게. 먼저 계약서를 검토해야 돼.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서 연장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돼. 그리고 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되는데, 연장 시에 변경되는 조건, 예를 들어서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 두 번째로 계약 기간을 살펴봐야 돼. 계약 연장 기간을 정확히 정해야 돼. 그리고 기존 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확인해야 돼. 다음으로 임대료와 보증금을 확인해야 해.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어서 이를 협상하거나 확인해야 돼. 연장 시에는 임대료 인상 조건이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어. 이외에도 보증금 반환 조건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이 전세라는 거주 형태가 서민의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잖아. 이런 의미에서 비춰볼 때 김지수 가족이 이혼하고 사라진 아빠에게 집주인 세입자 관계로 묶어낸 설정은 어떤 것 같아? 그러니까 이들 관계가 이게 부동산 계약을 통한 갑을 관계, 권력 관계, 집의 피지배 관계라고 볼 수도 있잖아. 평가하고 그 이유까지 이야기해보자. 최근에 자본주의 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돈으로 나뉘는 권력 관계가 미디어 콘텐츠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 특히 이 주제를 다루고 비판하는 내용들이 미디어 시장에서 인기가 많기도 하고,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도 같은 이유에서 큰 인기를 끌었잖아. 그런데 나는 이번 가족 멜로 드라마에서는 이 주제에 가족이라는 휴머니즘적인 요소를 섞었다는 것도 흥미로웠어. 죽은 줄 알았던 아빠가 갑자기 졸부가 돼서 돌아오는 설정이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상하 관계에서 아빠, 가족의 관계를 엮어서 물질적인 것보다는 애정과 가족이 먼저다라는 설정이 좋았던 것 같아. 가족이 다시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면서 일반적인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드라마와는 조금 달랐다고 생각해서 굳이 그렇게 비판적인 것 같지는 않았어. 이분은 어땠어? 지진이가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는 김지수와 손나은이 사채를 써서 떡볶이집을 망하게 한 지진이를 버린 셈이나 다름없었잖아. 그러다가 지진이가 가족 빌라 건물주가 되어 나타남으로써 이들의 관계가 역전됐다고 생각해. 나는 작가가 이 관계 역전의 장치를 전세로 설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어. 1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전남편 지진이가 나타나서 다시 김지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소재로 색다른 관객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콤뷰의 시선. 주제는 무겁지만 분위기는 가볍게 풀어내는 컨셉. 제목 그대로 가족, 감동, 멜로, 재미.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이분은 어떻게 생각해?
이야기의 전개가 다소 평범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찢어졌던 가족 관계가 다시 사랑이라는 소재로 회복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신선하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나는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루시는 어떻게 봤어? 나는 개연성이 없는 내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 드라마를 보면서 갑자기 싶었던 부분들이 꽤 많았어서 뭐 예를 들면 그룹 기업의 사장 아들이 경비 업체를 하고 있질 않나. 뭐 물론 나름의 가정사가 있긴 했지만 현실 가능성이 없는 내용들이 조금 많았어.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었어. 이 드라마 결말이 어떻게 될까? 미리 보는 결말? 루시가 한번 이야기해볼까? 사실 나는 6화까지 봤지만 어느 정도 결말이 예측이 가. 지진이가 타지에서 힘들게 돈 벌었고 재결합해서 그냥 행복하게 끝나는 해피엔딩일 것 같아. 마지막 키워드 드르륵 탁. 넷플릭스 톱10 비영어 드라마 1위의 매력을 가장 잘 보인 한 개 씬을 꼽아보고 그 이유까지 멘트해볼게. 나는 첫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어. 기억나? 손나은이 한강에서 러닝을 하고 있었는데 혼자 있었거든. 근데 어디선가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무더기의 직장인 무리들이 쫓아와.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서. 전부 다 목에는 사원증을 걸고 맞아. 지친 모습으로 터덜터덜 걸어 나오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정체성 아닌가. 맞아. 이 K 좀비가 되어 출근하는 K 직장인 무리. 또 이 드라마는 그런 가운데에서 펼쳐지는 또 이 가족 멜로를 담은 이야기잖아. 그래서 나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어. 루시는? 나는 넷플릭스 톱 10에 비영어 드라마 1위를 했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손나은과 민호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 맞아. 그래서 내가 꼽은 베스트 씬은 5화에서 손나은이 혼자 울고 있을 때 민호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산을 씌워주면서 위로해주는 씬을 꼽아보고 싶어. 이 장면이 아마 둘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어. 오늘 우리는 JTBC 드라마 가족 멜로 1화부터 6화까지를 리뷰했어.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게. 콤바!